임진왜란 당시 격렬한 전투가 한창이던 진주성에선 하늘을 나는 낯선 기구가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기구, 그것은 과연 무엇이었을까? 이것이 1903년 라이트 형제가 만든 비행기입니다. 이로써 인류는 동력 장치가 부착된 비행기를 보유하게 됐고, 특히 1, 2차 세계대전을 치르면서 이 비행기의 위력을 실감하게 된 선진 각국은 너도나도 비행기 개발에 착수하게 됩니다. 성능 좋은 이 초고속 비행기를 보유하는 것이 곧 국가적 과제로 대두하게 된 것입니다. 우리나라 상공에 처음 비행기가 나타나게 된 것은 1913년, 바로 이 비행기입니다. 일본군 나라하라 중위가 몰고 온 것이 처음이었습니다. 그 뒤를 이어서 일본인과 미국인들이 연달아 시범 비행을 보여주면서 우리에게도 이 비행기의 존재가 점차 알려지기 시작합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던 이 비행기의 역사는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 중엽에 쓰여진 실학자 이규경의 오주연문장전산고를 보면 이런 내용이 적혀 있습니다. 임진왜란 때 정평구란 사람이 비차를 만들어 진주성에 갇힌 사람들을 성 밖으로 데리고 나왔는데 그 비차가 30리를 날았다. 이 기록을 보면 비차가 30리를 날았다고 합니다. 비차, 하늘을 날아다니는 기구. 그렇다면 이건 비행기가 아닙니까? 자, 이 기록을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 정평구뿐만 아니라 윤달귀란 사람도 이 비차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고 있었다고 하고, 이 이규경은 이 전애들은 이 비차의 모양과 구조에 대해서도 적고 있습니다. 근데 이규경뿐만이 아닙니다. 실학자 신경준도 여암전서 중 책차제란 대목에 이 비차에 대해서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시대에 과연 이 비차를 만든다는 것이 가능한 일이었을까요? 만약 이게 가능하다면 이 비행기는 어떤 모양이었을까요? 우린 지금까지 전혀 상상할 수도 없었던 이 조선시대 비행기, 비차가 과연 그 시대에 실제로 존재하고 있었던 건지를 추적해 보기로 했습니다. 우선 그 첫 번째 단계로 이 기록에 나타난 사람들, 이 비차를 만들었다는 사람들부터 찾아보기로 했습니다. 비차를 만들었다는 사람 중에는 임진왜란 때 진주성 전투에서 활약했던 정평구란 인물이 가장 먼저 등장한다. 그는 비차를 이용해 성 안에 갇힌 사람들을 구해냈다고 한다. 그는 과연 실제 인물이었을까? 또 다른 기록을 알아보기 위해 진주문화원을 찾았다. 이 대목은 이제 찾으면 번역이 딱 돼요. 임진왜란 당시 상황을 적은 각종 문헌들과 읍지, 여기에 이 지역에서 전해오는 야사까지 모두 점검했다. 인물을 내는 거죠. 10여 종의 읍지가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안에는 임진왜란에 대한 개괄적인 사료는 없고 개인 인물 위주로 기술되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정평구에 대한 얘기는 일체 없습니다. 진주에서 더 이상 확인이 어려웠다. 이번엔 주변 지역 각 문화원에 조사를 의뢰했다. 그러나 여전히 확인되지 않았다. 다음 단계로 성씨 전문가를 통해 정씨 가문을 수소문하던 중 김제에서 연락이 왔다. 김제 문화원장이자 성씨 전문가인 김병학 씨가 정평구를 찾아낸 것이다. 이게 지금 1700년대 만들어진 일제시대에 정리된 김제 군지 속에서 정평구가 그의 재간을 이용해 임진왜란 때 쳐들어온 왜군을 농락했다는 기록을 확인했다. 정평구 선생님.
그때 비차를 만들어서 그 포위된 것을 그 비차로 사람을 그 바깥으로 실어냈고 또 그 글로 뭐 군대들이 먹을 식량도 운반하고 그랬다는 기록도 있고 그분이 또 그 외에도 그 진주성이 무너지고 무진장으로 쳐들어올 적에도 그 오는 도중에 그 벌통을 만들어서 그 양반이 그 외적을 혼낸 일이라든지 또 화약통을 만들어 가지고 일본 군대를 그 혼낸 일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아주 참 야사가 참 많습니다. 이 지역 향토 사학자들은 정평구의 비차 얘기가 야사를 통해 전설처럼 내려온다고 전해주었다. 그러나 정작 군지 속엔 비차에 대한 언급이 없다. 정평구는 정말 비차를 만든 것일까? 군지를 토대로 정평구의 직계 후손을 찾아보기로 했다. 정평구의 후손들은 아직도 김제시에 살고 있었다. 이들이 보관하고 있는 기록들을 점검했다. 이 족보는 일제시대에 정리된 것으로 후손들이 지금까지 보존해오고 있는 것들이다. 자, 여기 있습니다. 유엔. 유엔 평구 할아버지의 이 역사가 여기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로 확인한 것은 바로 유연이라는 이름이다. 평구는 호. 그리고 여기엔 비차를 만들어 임진왜란 때 활약했다는 내용이 남아있다. 이규경의 기록과 크게 다르지 않다. 정평구는 남달리 재주가 뛰어났던 인물로 기이한 물건들을 많이 만들었고 화약에도 일가견이 있었다고 전해진다. 후손들은 이런 특별한 기록을 지닌 정평구의 무덤을 400여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보존하고 있다. 예, 여기는 보다시피 아주 그 정말로 이 그러나 할아버지는 여기에서도 비차에 대한 상세한 기록은 찾아볼 수 없었다. 등반을 해가지고 현재 남아있는 자료에는 단지 그가 비차라는 하늘을 나는 기구를 만들었다는 사실만이 전해질 뿐이다. 비차 발명이라는 엄청난 사건이 왜 가문의 족보 외에 기록으로 남지 않은 것일까? 후손들에 따르면 정평구의 비차를 본 당시 진주 사람들이 선조에게 상소를 올려 그 업적을 보고했지만 조정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한다. 하늘을 나는 기구를 상상할 수 없었기 때문에 헛소문으로 취급해버린 것이다. 그렇다면 비차를 만들었다는 두 번째 인물 윤달규는 누구일까? 이규경은 그가 노성에 사는 명제의 후손이라고 밝혀두었다. 노성에 사는 명제라면 곧 17세기에 활동했던 윤증을 가리킨다. 윤증은 당시 관념론으로 치닫고 있던 학문의 폐해를 지적하며 성리학 또한 실생활에 유용한 학문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지적한 학자다. 300년이 넘는 그의 고택에는 수많은